네, 이번 시간에는 그 학교 생활 기록부에 지금 그 학업 성취도, 이제 그 성취 평가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취 평가제라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서열에서 이제 누가 더 잘하냐,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제 그 성취율을 통해서 이제 과목별로 이제 학교가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성취율은 이제 90% 이상 되어지면 이제 A라고 보여지고, 성취율이 80%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B, 80에서 90% 미만이 이제 B고요. 그리고 성취율이 70% 이상에서 이제 80% 미만은 C, 성취율이 60% 이상에서 70% 미만까지는 D, 성취율이 60%에서 이제 그 바로 그 밑으로는 이제 E 해가지고서 성취 평가제, 그래서 이제 A, B, C, D, E까지 해서 나눠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교과 공통 과목인 과학 실험, 그다음에 이제 체육, 예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선택 과목이고, 이제 보통 이제 진로 과목이라는 부분을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전문 교과 1과 융합과학, 그다음에 이제 과학 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그다음에 실험 과학 실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학생이 갖고 있는 그 역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성취 평가제, 그런 부분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학기 말에 이제 합산 성적이라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기말 성적이 이제 내신의 지필평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지필평가의 점수는 이제 1회 고사와 2회의 고사의 평균값, 그러니까 중간고사하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그 부분이 이제 평균값 곱하기 0.7입니다. 네, 플러스 그다음에 수행평가 점수가 30점 만점이 또 추가되죠. 다시 말해서 합산 성적이라는 것은 이제 정기고사, 지필평가, 우리가 아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 부분과 수행평가란 부분이 이제 각 점수를 해서 총 점수는 100점 만점인데, 요 부분을 70%가 이제 지필평가, 그리고 30%가 이제 수행평가인 겁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이미 아는 내용이고, 조금 착각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수행평가 점수가 이제 없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30%가 이제 점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 이제 예전처럼 이제 학교 바깥에 있는 어떤 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수 있겠는가? 이제 이제 창의적인 활동, 그다음에 교과 발달 이제 상황, 또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그 행동 특이 사항,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세특과 행특에 관해서만 입력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교내 활동에만 집중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수시 모집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이제 대학 측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원서 쓸 때 이제 그 교무 업무 시스템, 그 이제 NEIS라고 하는 이제 그 교무 업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원서를 쓸 때 이제 그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 자료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동의함이라고 쓰게 되면은 따로 이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학 측에서 이제 여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열어보게 열람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만약에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학교가 이제 정한 날짜 내에 이제 그 생활기록부의 사본을 직접 이제 우편으로 이제 제출할 수도 있고, 직접 가서 제출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제 그 창의적인 체험 활동으로 이제 봤었을 때, 이제 자율 활동,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봉사 활동, 그다음에 진로 활동, 네 가지가 있었죠. 이 부분을 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이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 각 영역별로 실시하는 그 이수의 시간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 내에서의 그 대표로 뭐 경진대회를 출제했다거나 뭐 이제 다른 이제 이수 시간은 이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고 학생이 각 영역별로 실제로 참여해서 했던 부분들 이수의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떤 사유로 참가가 되지 않는 그런 거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창의 활동의 개념 자체를 조금 이제 잘 해석해야 되는데 학교 교내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해외로 이제 뭐 수학여행 갔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받을 수가 있냐? 자율활동 실수로서는 인정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 이제 해외 창의적 동아리 중에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서는 이제 그 모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동아리 활동 점수, 그러니까 학교 내 교내를 할지라도 해외적인 창의적으로 이제 체험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 활동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동아리나 봉사 활동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근데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조금 이제 좀 헷갈릴 만한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뭐뭐 어느 시청에서 이 대한민국에 이제 여러 시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뭐 캠프 체험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게 입력이 가능하냐? 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그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체험 활동은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되는 거는 무엇이냐? 교육부, 첫 번째 교육부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시동 교육청 및 직속 그 산하기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지역은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인데 거기서만 가능한 거죠. 각 개별로 사시는 지역에서 있는 이제 교육지원청. 거기 이제 에서 주관하는 체험 활동만이 입력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알림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 이제 그 앱으로 이제 그 소식이 이제 전달이 되어지니까 그걸 잘 보시고 이제 그 부분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 부분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아리는 이제 어떻게 활동이 입력이 가능할까요? 자율 동아리 활동은 학년에 한 개만 입력합니다. 학년당입니다.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해가지고 3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율형 명은 입력하되 필요시 동아리 소개를 30자 내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2023년까지고 2024년부터는 자유 동아리는 이제 미반영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물론 미반영이긴 하지만 학교에 동아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학교 이제 그 측에 이제 그걸 알려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 앞에 이제 그걸 허가하고 이제 그 신청을 해서 이제 만들어야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로 활동과 봉사 활동 보겠습니다. 이제 대학 측에서 이제 주관하는 그 주최하는 이제 진로 활동 체험에는 이제 가능하냐? 대학에서 주최해서 하는 거 그런 거를 진로 활동을 체험했을 때 입력할 수 있냐? 없습니다. 학교장 승인을 받아도 대학이 주최하는 거는 이제 진로 활동 거기에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입력 불가입니다. 입력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그 쓸 수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진로 활동 또한 학교 내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다. 그거 보여줍니다. 봉사활동 보겠습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 기간에 뭐 청소년 단체에서 이제 실시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가 있나요? 동아리 활동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이제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서도 이제 봉사활동 일환으로 이제 봉사활동 실시할 경우에 이제 봉사활동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봉사활동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동아리의 활동의 내용으로만 인정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단 계획에 의해 동아리 활동 시간이 초과되어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 시간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 참 이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봉사활동의 시간을 충분히 채웠어요. 근데 그 시간이 초과돼서 이제 그 실시한 그 부분에 있어서 봉사활동은 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전에서 이제 학종에 대해서 또 이제 좀 변화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좀 헷갈릴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